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진단 VVIP 권미란입니다.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제일교포 3세 기업인 손정희 회장이 남긴 어록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자신의 한계는 포기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한계는 없다. 이 기업가의 삶이 녹아있는 한마디이기도 하지만 주식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식도 손실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반전의 기회도 생기고 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CEO의 마음으로 주식을 투자하라라고 말했던 워런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돌파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면서 자신의 수준을 돌파하고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많은 독서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서를 통해서 주식의 사업 방법론이나 또 주식에 대한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VVIP 진단을 도와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권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많이 공감하시나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장이 좀 많이 힘들 때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스트레스 해소로 서점에 오랜만에 가서 좀 책을 좀 사서 마침 또 서점에 가셨군요. 또 주변에서 추천하시는 책도 있고 뭐 제가 또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서점 쇼핑을 한번 했었습니다.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그런 뭐 마인드 컨트롤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차장님은 어떤 분야에 요즘 관심이 많으세요? 저는 뭐 어차피 뭐 인문학 쪽에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책을 사셨을까요? 저는 이제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샀습니다. 아는 분이 그걸 한번 보라고 하셔서 좀 긍정적인 힘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이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그 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선배님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책을 좀 보려고 지금 사놨고요. 아직 조금 뭐 이제 뭐 앞부분만 봐서 내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이야기를 하셨지만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낙관론자가 더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항상 주식시장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긍정으로 돌아서면 뭐 그때가 꼭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또 너무 부정적인 비관론자가 엄청난 큰 경고를 했을 때 그때가 또 바닥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한데요. 자, 오늘 또 모실 VVIP 소개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김포에 살고 있어요. 김포 시청자님이요? 네. 어제도 김포 시청자님 만나 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전 어제 TV를 못 봐가지고. 네, 오늘도 경기도 김포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네. 시청자분께서는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50대예요. 아, 50대 시청자분이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젊고 좋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생각 못했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주식은 제가 29대 그때 좀 했었고요. 굉장히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네. 그때 빨리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 너무 기복이 심했어요, 그때도. 근데 항상 주식 할 때는 좋을 때는 없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손실을 많이 받고 막 네. 그래가지고 전혀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도 못하고 안 했었는데 갑자기 또 하게 됐네요. 네. 한 20여 년 전에 주식 투자를 네네.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을 하셨다가 그때는 수익을 못 보셨나요? 그때는 제일 처음에는 수익을 봤는데 네. 그때 그 장이 되게 안 좋았던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손실을 좀 많이 봤어요. 아, 네.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손실 보고 끝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떤 좀 교훈을 남기셨나요? 근데 주식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네. 너무 다가서기 힘든 아, 힘든 네. 것 같아요. 뭐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라 이런 조언들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투자를 한다는 건 또 엇박자를 내기가 쉬워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주식을 다시 시작하신 거네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다시 시작하신 지는 최근에. 약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네네. 8월에 다시 시작하셨고요. 현재 주식을 몇 % 갖고 계세요? 주식 무슨 말씀이죠?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비중을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100%로 했을 때. 예, 다 주식으로 담으셨고요. 네네네네. 네네. 투자 규모는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시죠? 얼마 안 돼요. 6천만 원 정도? 아, 6천만 원. 네네. 많으신데요? 많은 차장님, 거예요? 이 정도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요? 뭐 보통 예, 한 5, 6천만 원을 많이 5, 하시죠. 6천만 원. 많이 네, 하시죠. 보통 예. 정도 되시는군요. 네. 네. 6천만 원의 투자 자금을 100% 비중 실어주셨는데요. 투자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공격적인 편이신 것 같으세요? 보수적인 편이세요? 그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일 때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요즘 장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냥 보유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평소에 투자하실 때 주식을 매수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많이 하시나요? 어떤 걸 참고하시나요? TV 프로를 많이 참고하고요. 네. 저 나름대로 그냥 그 인터넷도 찾아보고 좀 공부를 좀 하죠. 하고 나서 이제 네. 하긴 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주로 TV 방송을 많이 참고하시고 공부를 네네. 하시는 통로는 인터넷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예. 또 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네네. 일단 네네. 근데 그 뭐지? 그 프로그램 아니 이게 뭐죠? 네. 지수 같은 거 아니 지수가 아니라 뭐 3일선, 5일선, 21선 네네네. 그래프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네네. 그것도 특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잘 안 보시고. 차트를 보긴 보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아직까지. 네네. 네, 차트 같은 것도 보긴 보시지만 네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필요성을 요즘 좀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네네. 예. 또 어려운 점 또 있으시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잘 못하겠다 하시는 거. 종목을 네.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선정을 해서 네. 샀는데 그게 막 자꾸 내려갈 때 네네. 그것도 힘들지만 매도 시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매도할 때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매도하는 걸 또 딱 부러지게 네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네. 잘하는 점은 스스로 평가하셨을 때 어떤 점인 것 같으세요? 잘하는 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권희 차장님의 중간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네. 네. 일단은 뭐 그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거 보면 좀 구성은 좀 매우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좀 다소 종목이 좀 많은 게 조금 흠입니다. 지금 너무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현금 비중도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 좀 있는데 최근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좀 그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가시면 좀 기회를 더 포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좀 마이너스율도 좀 적어지고 다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다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은 좀 자꾸 보시다 보면 뭐 그다음에 방송 좀 자주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지 않나. 오늘도 차트로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유하신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요? 네. 오늘 계좌 딱 그건 마감하고 보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자, 자, 그럼 전체 저희가 수익률. 한번 확인을 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네.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종목 담으셨는지 시청자분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 92,500원에 10%고요. 그다음에 GS 리테일 65,200원에 20%. 그다음에 뉴프라이드 1,740원에 10%. 두산인프라 6,540원에 20%. 다음 카카오 133,500원에 20%. 코콤 13,200원에 20%. 네. 총 6가지 종목을 보유 중이십니다. 이권희 차장님, 전체 포트폴리오 쭉 보시고 일단 네. 구성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종목은 괜찮습니다. 많지만. 예. 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을지 전략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일단은 제일 매수 비중이 높으신 게 그 다음 카카오랑 GS 리테일이시잖아요. 네네. 예, 가장 궁금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카카오가 되게 네. 좋은 주식이라고 듣고 예. 앞으로 잘 갈 줄 알고 샀는데 계속 예. 내려가가지고 이걸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신 거보다는 손해를 보고 계신 거고 13만 3천 다음 카카오, 원대 네네. 사셨잖아요. 예, 예. 일단 다음 카카오 이제 일단 주식을 보는 관점은 일단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시는 게 맞고요.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거 어차피 기업 내용이고요. 네네. 기업 내용이고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제 알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주식의 첫 번째 분석 방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언제 살 것이냐라는 거를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이제 그 사는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죠. 근데 이제 보통 기본적인 분석 내에서 이제 그 매도가가 이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레포트들이 나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분석을 해놓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 택시 이용해 보셨죠? 아니요, 아직 못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카카오 택시 한번 앱 까시고 한번 그 밤에 혹시 친구분들 만나고 늦게 오실 일 있으시면 예, 한번 불러보시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네네. 예, 그 카카오 택시라는 그거를 내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고급 택시라 그래서 지금 또 한 500대 정도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 네네. 예, 그 외에도 이제 보면 기존에 이제 광고 다음 이제 포털에 이제 광고 수입이라든지 카카오의 이제 게임 수입 이런 것들도 한동안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신사업이 일단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기존 사업은 잘 버텨지고 있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하고 나서 지금 엄청난 DB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됐죠. 거의 전 국민이 다 카카오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카카오와 같이 엮어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당장의 이슈는 제가 지금 이제 뭐 방송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뭐 고급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대리운전 런칭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좀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의 반대가 좀 있긴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한 16만 원까지는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10,000원 안 되게 좀 한 7, 8천 원 물려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장이 흔들려도
네. 사실은 기업 가치가 뭐 문제가 돼서 흔들린다기보다는 지금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흔들리는 건데, 대외 여건이 만약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네.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네. 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뭐 9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악재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수급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아서 조금 최근에 다음 각과가 밀리긴 했지만, 저도 여전히 13만 원 미만이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저는 한 1차 목표가 정도로 한 16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뭐 한 7, 8천 원 손해 보신 걸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예, 충분히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갖고 계신 게 GS 리테일이시더라고요. 네네. 예, GS 리테일은 뭐 GS25시 많이 가시죠? 네네, 알아요. 예, CU도 있고 그죠? 네네. 예. 요즘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이제 그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수혜를 본 회사들입니다. 네. 예, 근데 메르스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GS 리테일이나 이제 BGF 리테일이나 하는 쪽이 결국에는 1인 가구라든지 뭐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싼 거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간단하게 뭘 사 먹으려고 하고 있고, 뭐 제가 일본을 한 10년 전에 갔을 때도 이미 그때 패밀리마트가 엄청나게 그 안에 뭐가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따라가고 있는 거고, 주변에 이제 구멍가게라고 옛날에 부르는 조그마한 슈퍼들이 없어지고 대부분 다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고요. 자기 자체 PB 상품들도 많이 만듭니다. 네. 예. 또 그 외에 이제 GS 리테일에 조금 더 호재라고 하면 그 호텔을 하나, 이제 GS 건설이 운영하던 호텔을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호텔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호텔 관련돼서 파르나스 호텔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금 대주주가 됐고요. 뭐 차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지금 뭐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 어쨌다 얘기가 많았지만 다시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네. 예, 아직까지는 이제 호텔 사업이 당분간은 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네. 예. 제가 이제 목표가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뭐 조금 더 높게 보시고, 물론 이게 올라가는 주식을 목표가를 정한다는 건 사실은 좀 의미가 없지만, 회사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높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고점이 69,600원입니다. 최고가가. 네, 네. 예. 그 무렵되면 한번 좀 그때 한번 크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한 7만 원 정도 보시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시면. 네네. 예. 어차피 이쪽은 지금 예전에 한샘이라는 주식 아시죠? 네네. 예, 한샘이 계속 올라가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간다라고 보고 주식이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됐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때 매도를 뭐 안 할 수 있는 또 좋은 호재가 있으면 더 기다리셔도 상관없겠죠. 예. 네. 예, 1차 목표가는 일단 6, 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궁금하신 건 뉴프라이드? 예, 뉴프라이드. 아, 예. 오늘 이거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뉴스 보고 사신 거죠? 예. 예, 굉장히 네네. 예,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계기로 사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80% 이상 수익이 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뉴프라이드 가격 매수가가 얼마시죠? 1,740원이에요. 1,740원. 어우, 엄청 네. 싸게. 저한테도 좀 전화를 좀 주시지. 예, 상한가 가고 뭐 그 다음 날 따라 붙으신 것 같은데. 네네. 예, 그 다음날. 일단은 지금 이쪽은 이것도 결국엔 중국 수혜주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네네. 보면 뭐 자회사가 한 3개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자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뭐 면세점 사업을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뭐 내용 다 아시겠지만, 예. 예, 차트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이게 일봉이지 않습니까? 일봉. 네. 일봉을 하루에 이제 주가 시세를 쭉 연결해 놓은 건데 보면 지금 뜨문뜨문 밑에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네, 거래량들이 네, 네.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한 3번 정도 크게 거래량들이 실렸었습니다. 뭐 거래가 실렸다 빠지고 하면서 마지막에 또 한번 실렸다가 밀렸죠. 네네. 예, 이때 사신 분은 또 이때 손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물량을 모으는 단계라고 그러는 건데 물량을 이거 이제 뭐 이 진출한다는 거를 아시는 분인지 뭐 아니면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고 나서 갑자기 최근에 확 올려버렸죠. 네네.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거를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네네. 아직은 이쪽이 뭐 이제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네. 한 오늘 거의 이제 뭐 이렇게 갭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도 결국엔 상한가로 일찍 끝나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면 내일이라도 네네. 예,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아, 네네. 예, 왜냐면 일단은 아직은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 네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보면 1,0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이 넘었잖아요. 네네. 예, 한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물론 사업 내용이 좋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실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네네. 이게 뭐 지금 면세점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네네. 주식이라는 게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 사이에 한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번 내일 정도에 물론 내일 갑자기 상한가를 또 가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예. 근데 뭐 10% 갖고 계셔서 분할 매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제가 볼 땐 내일 아마 시가에 갭 상승을 하거나 해서 만약에 음봉이 나오듯이 막 거래가 너무 많이 실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네네. 예, 한번 잘 보고 있다가 매도를 하시는 게 아, 예,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어떻게 네. 목표가를 딱 정해드리기가 이 월봉을 보면 아주 예전에 초창기 때 2010년도 가격 근처까지 왔어요. 아, 예, 근데 이때는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빠지기만 한 거잖아요, 한 달 내내 초반에는. 네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목표가를 굳이 잡는다고 하면 뭐 한 3,700~800원 정도 이렇게 되면 좀 한번 파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저도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으셨는지.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쪽이 또 여러 가지 차바이오텍이랑도 연결해서 뭐 화장품도 팔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기존에 하던 일과 좀 다른 원래는 자동차 부품, 뭐 중장비 부품이랑 트럭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신사업을 붙이면서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살 기회는 충분히 줄 것 같으니까 한번 아, 네네. 예, 항상 가파르면 또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또 궁금하신 게 두산 두산 인프라. 인프라코아 예. 이것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들이 잘 안 보는 종목인데 잘 사셨어요. 네. 예, 오늘 많이 올랐죠? 예, 예. 예. 어제 오늘 좀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빠진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조선주도 좀 올라오고 뭐 두산인프라코아도 올라왔는데 두산인프라코아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기 프로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밥캣이라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미국에서 인수한 네. 예, 그 밥캣이 만든 그 뭐 중장비를 좀 보셨나요? 이렇게 까만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니 못 봤어요. 아, 예. 하긴 건설 현장 이런 데는 안 다니시니까. 네. 근데 밥캣이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좀 있으면 네네. 미국에서. 네네. 그래서 프리-IPO라고 해서 이제 IPO가 이제 기업 공개라 해서 상장을 IPO라고 하는데 네. 프리-IPO가 뭐냐면 상장 전에 갖고 있던 그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산인프라코아가 밥캣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 7,055억 정도를 조달했고요. 2번에 걸쳐서 팔았고요. 네네. 밥캣의 이제 가치를 보면 지금 굉장히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죠. 예, 밥캣 가격만 지금 예, 아마 3.3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중국의 부진보다는 좀 장기 재무 구조 개선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네네. 그 무슨 말이냐면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속 빠졌습니다. 네네. 예. 뭐 주봉을 보면 뭐 거의 올해 1월 초에 잠깐 올라가다가 이것도 바켓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겁니다. 네네. 그러다 계속 빠졌죠. 네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전년도에는 어떠냐 이게 월봉 보시면 2011년 이후로 계속 빠졌죠. 예. 네네. 예. 지금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근데 네. 일단은 이때 빠진 이유가 중국이 한동안 이제 그 건설 경기가 좋으면서 네. 중장비들을 많이 사갔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포크레인을 주로 많이 만드는데요. 네네. 예, 그런 것들 많이 사가다가 결국엔 최근에 이제 중장비들 한번 사가서 뭐 그게 일회용도 아니고 자주 사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건설 경기도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꺾이면서 많이 네. 이제 수요가 좀 줄었고요. 네네. 예, 줄면서 지금 빠졌는데 결국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졌는데 밥켓이 뭐 상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좀 메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으로 봤을 때는 한 반등 주면 지금 최근 월봉의 올해 고점인 한 13,000원인데 한 12,000원까지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워낙 싸게 사셔가지고 다행히 네네. 예. 아니 상담하시는데 여기 뭐 한 제가 목표가가 12,000원인데 뭐 2만 원 이렇게 사놓으시면 저는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다행히 최근에 사셔가지고 예. 예, 한 10,000원 정도에 아마 저항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보시면 요 10,000원대에 많이 기었죠 오랫동안. 예. 예, 이럴 때는 이제 보면 이게 의미 있는 상승이라는 게 아까 차트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요때도 7월 27일 날도 한번 올라가다 밀렸습니다. 네. 그때 부딪힌 선이 이 노란 선인 21선인데 20일 동안 가격의 평균선인데 이거를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예, 5일선, 11선보다는 21선을 주로 많이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예. 21선을 어제 뚫어주고 오늘 강하게 또 거래가 실리면서 뚫었죠. 그러면 누군가는 강력히 좀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당분간은 좀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한 10,000원대까지는 무난히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때 또 한번 저항을 뭐 이게 해서 이 5일선, 11선, 뭐 21선 이런 것들이 정별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생기면 네.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세가 바뀌려면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아, 예, 근데 단기적인 추세는 전환이 됐으니까 조금 더 뭐 한 10,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네네. 조금 욕심을 내면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들어오면 12,000원까지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 아, 예. 일단은 뭐 호재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 예. 네, 그 다음에 코콤이요. 예, 코콤. 이거는 예. 이거 뉴스 보고 사신 거죠? 네. 예. 많이들 샀죠, 예. 이게 사실은 눈물의 주식입니다. 네? 눈물의 주식이라고. 눈물 주시죠?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이제 손해본 사시는 분들이 많았죠. 예전에요? 예, 재작년에 이게 한번 사물인터넷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아, 네네. 예, 그때 엄청나게 올라오다가 네. 한번 되게 크게 떨어졌다가 지금 요즘에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네. 예, 이게 한동안은 지금 월봉 보면 요때 이제 한 7,000원대까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네네. 여기 보면 굉장히 짧죠. 근데 예. 개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7,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 되면 굉장히 많이 잃은 거죠. 아, 예, 그러다가 또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또 한번 밀렸다가 또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예, 한 3달 오르고 또 한 번 쉬었다가. 근데 이번에도 보면 3달 올랐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한 자리긴 한데 네. 주봉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 선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고점인데 계속 여기서 이걸 이제 윗꼬리라고 합니다. 윗꼬리. 네네. 예. 윗꼬리가 자꾸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위에서. 예. 누가 많이 판다는 겁니다. 이 가격만 넘어가면. 아,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가 거의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거를 진짜 어제 거래량, 그러니까 지난주 거래량처럼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려서 네. 뚫어주지 않는 이상은 좀 여기서 저항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짧게 보고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건 주봉을 보여드린 거고, 일봉은 너무 좀 보면 좀 규칙성이 없죠. 네. 예, 최근에 급등했는데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터지고 이틀 빠졌는데 이틀 동안 빠질 때 거래량이 줄었죠. 네네. 예,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물인터넷 관련돼서 이쪽이 매출 구성을 보면 기업 내용을 또 한번 보면 이제 거꾸로 지금 차트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 코콘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게 결국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아시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좋은 아파트 가면 이제 뭐 최근에 짓는 아파트를 보면 뭐 앞에서 누가 누르면 그 되게 인터폰도 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로 나오고 네네네. 그걸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제어할 수 있고 네네. 예, 그런 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 사물 간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매출이 가장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요 근래 일봉을 보면 많이 빠졌다가 한꺼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건 이제 요거는 무시하는 차트입니다, 여기는. 이거 의미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고, 짧게 한 뭐 18,000원 정도 내외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보셔도 되니까, 어차피 아직까지는 사물 네네. 인터넷이 이렇게 성숙되어 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과전 박람회 이런 거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봐도 좀 약간은 이게 횡보, 이거를 뚫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18,000원 정도 근처. 그렇다고 17,900원 갖다 빠졌는데, 뭐, 이렇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예. 예, 한 그 부근 데서,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남으셨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좀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예.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죠. 예. 예, 전투 헬기 수리온도 만들었고요. 예. 그 군대는 안 갔다 오셨겠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일단 비행기 한 대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비행기 한 대 수출해도 뭐, 저희가 하나 사오는데도 뭐 조단이죠. 한 대가. 첨단 기술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행기 만들기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뭐 새로운 전투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KT-1이나 뭐 T-50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수출하고 있고요, 현재. 네네. T-50 고등 훈련기라고 해서 이제 파일럿들이 비싼 비행기를 잘못 몰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 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고등 훈련 비행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미국 공군의 차기로 납품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예, 지금 현재 한 5년치 정도를 수주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은 됐는데, 네네. 예, 그래도 지금 보면 또 다시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전 고점이 지금 10만 5천 원, 10만 6,500원입니다, 여기. 네네. 그죠? 근데 지금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 다시 10만 원을 뚫고 다시 갈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보면 이렇게 주봉 보면 한 번씩 눌리죠, 이렇게. 네. 예, 한 1, 2주씩 쉽니다. 근데 지금 한 주 쉬고, 한 주 올라갔다가 한 주 쉬고 지금 다시 올라왔죠. 지금 요 가격만 8만 9천 원, 7천 원 밑으로 빠지면 계속 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업 내용으로 봐도 전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독점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산업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꾸준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수출이 조금씩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하게 또 이익이 늘어나니까, 예, 굉장히 좋게 보시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가장 어려운 점이 매도 시점 잡는 거라고 하셨는데 해결 다 해보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스 있고 또 행운까지 따라주면서 이렇게 또 수익 좋게 나시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더 잘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프리미엄 종목 진단 VVIP 포트폴리오 진단해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